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제 더위가 좀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도 좀 힘든 시기이긴 하죠. 베스 낚시하기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볼 만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베스 낚시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지만 베스 낚시 이전에 루어 낚시잖아요. 바다로 좀 눈을 돌려보면 또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게 손맛뿐만 아니라 입맛까지도 충족시켜주는 재밌는 낚시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루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9월 1일인데요. 9월 1일은 쭈꾸미 낚시 금어기가 풀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쭈꾸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베스 낚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 루어 낚시를 해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사부님 중에 한 분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쭈꾸미 낚시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입문하면 좋을까? 제가 베스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론 쭈꾸미 낚시는 굉장히 작은 녀석들이죠. 그래서 그 녀석들한테 무리한 장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낚시의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장비도 좀 특성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랭크베이트 로드라든지 이런 전용 로드를 쓰는 개념처럼 쭈꾸미 낚시도 조금 다른 개념의 낚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바다 루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특정 부분 빼고는 다운샷과 같은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구매했던 로드를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액대는 또 베스 낚시처럼 천차만별이죠. 이 로드는 퓨리어스 RS 에디션이라는 로드인데요. 제가 왜 전용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502XH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티탄 팁입니다. 보통 이런 로드들이 솔리드 팁도 있긴 하지만 티탄 팁을 많이 쓰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카본으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이 이렇게 티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받아주는 힘 때문에, 감도 때문에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휘임새가 나와요. 이렇게 휘임새가 나오는 동안 이 허리 부분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베스로드하고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바다 낚시는 좀 깊은 데에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봉돌 중에서도 쭈꾸미 낚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이 되는 14호 정도의 봉돌입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2온스 가까이 돼요. 2온스 가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미디움 헤비 로드 정도가 1온스가 맥스이거든요. 4분의 1온스에서 1온스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봉돌을 운영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헤비대 이상의 스펙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베스 로드를 가지고 바다로 가져가는 것보다 전용 로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비는 늘 그렇죠. 뭐 싼 것부터 해서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쭈꾸미 정도는 비싼 로드도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름은 좀 별론 것 같아요. 킬러 21이라는 브랜드를 티탄 제로게임 C500H라는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스펙을 보시면 국산 로드고요. 150H예요. 150H는 1.5m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베스 로드가 6.6피트, 약 2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공 형태의 낚시를 취하기 때문에 배 옆에 서서 그냥 바로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로드가 길 필요가 없어요. 캐스팅 로드가 아니기 때문에 PMAX 0.4에서 5호, 그 다음에 맥스 루어는 웨이트가 250g이에요. 쭈꾸미 낚시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대는 한 15만원 정도 저도 쓰고 있고 이 정도 로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릴이 되겠죠. 보통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 베이트 릴을 좀 많이 써요. 물론 샤크릴을 쓰는 무늬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스핑 릴을 쓰지만 쭈꾸미 낚시라든지 문어 낚시, 대광어 낚시 이런 낚시들은 거의 대부분 베이트 릴을 많이 씁니다. 제가 구매했던 베이트 릴은 이 두 가지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 코바3 레인보우라는 모델을 샀고요. 이 타켄 핸들로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파워핸들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릴을 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능력도 좋고 코바3 레인보우 3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도요 릴을 써봤지만 굉장히 좋은 릴을 같았고요. 이건 이제 라이거 30이라는 둘 다 도요 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핸들로 교체를 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베이트 릴 중에서 바다 대응이 되는 릴이라면 어떤 릴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릴을 사용하시더라도 스풀을 하나 더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릴 2개를 넣고 그 예비 스풀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쭈꾸미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0.85 합사가 담겨 있는데, 만약에 이 릴을 가지고 문어 낚시를 간다 라고 하면 3호 합사가 담겨 있는 이 스풀로 교체를 해서 씁니다. 그리고 대광어 낚시를 간다 그러면 1.5호 정도 담겨 있는 이 스풀을 가지고 또 낚시를 하게 되죠. 지금 이 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쭈꾸미 낚시 정도 하기 위해서 0.85 합사가 담겨 있는데, 대광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또 예비 스풀로 1.2호 라인이 담겨 있는 이 예비 스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를 저는 바다 낚시용으로 베이트 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풀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베스 릴 중에서 바다 대응이 되는 릴이라면 스풀만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뭐 쭈꾸미나 그 갑오징어 정도 굉장히 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죠. 뭐 드랙력이 뭐 얼마나 대단히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정도 금액대 릴을 사는 것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파워핸드까지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어 낚시라든지 대광어 낚시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대상 어종을 파워 릴링을 해야 될 때는 이런 파워핸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쭈꾸미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2가지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릴에 이렇게 예비 스풀을 추가로 구매해서 합사를 감고 쓰시느냐, 아니면 바다 대응이 되는 베이트 릴을 저렴한 거 하나를 그냥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릴은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베스 낚시 할 때도 물론 이제 합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합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바다 낚시를 하면서 합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수심이 깊은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바다루어 같은 경우는 합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쭈꾸미 낚시하는 경우에는 0.85 합사를 씁니다. 합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만큼 강하겠지만 조류의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얇은 라인이 또 좋거든요. 쭈꾸미 같은 경우는 또 가볍기 때문에 0.85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고 두껍게 쓰면 1호 정도, 그래서 0.85 정도면 충분한데, 합사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P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합사입니다. 8합사는 무슨 뜻이냐면 얇은 실을 8가닥을 꼬은 라인 하나인 거예요. 8합사를 보통 기준으로 씁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합사도 있기는 해요. 금액대도 높고. 근데 뭐 보통 낚시하는데 많이 추천받는 게 바로 이 8합사예요. 8합사를 기준으로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0.85, 광어 낚시 같은 경우는 1호에서 1.55 사이, 그리고 문어 낚시는 아무래도 바닥이 쫙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세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3호 정도를 쓰더라고요. 사실 이런 합사를 쓰고 그 앞에 쇼크리더라는 걸 달아요. 쇼크리더 매듭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FG 노트라는 매듭법, 바다루어 같은 경우는 원줄, 목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원줄이 뭐냐면 바로 여기 담긴 합사죠. 그리고 그 끝에 목줄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쇼크리더, 원줄이 뭐 끊길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에 쓸려서 터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원줄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합사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쇼크리더라고 하는 라인을 씁니다. 이 릴 같은 경우에 지금 감겨있는 게 10파운드의 카본 라인을 감아놨어요. 0.85 같은 경우에 지금 감겨있는 쇼크리더는 이 라팔라의 파운드인데, 거의 대부분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베이직 FC 이 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베이직 FC의 파운드 정도를 쓰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직결로도 많이 해요. 쇼크리더를 매지 않고도 합사를 그대로 바로 묶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8합사 기준으로 했을 때 0.85 정도를 준비하시면 쭈꾸미 낚시하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FG노트는 바다루어 낚시에 대해서 가장 기본인 매듭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카탄 노트 정도 알아놓으시면 충분히 뭐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라인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대충 얘기를 해볼게요. 애기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루어, 바다 루어에 있어서 쭈꾸미 낚시를 할 때 애기라는 걸 많이 쓰는데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왕눈이 애기라고 합니다. 바다 낚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현란한 색상이라든지 패턴이 다양하다든지 측광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야광이죠.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빛이 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그런 애기들을 쓰는데,
지금 이렇게 왕눈이 애기라고 하는 것들은 국산도 있지만 굉장히 저렴해요. 몇백 원 단위, 좀 비싸면 천 몇백 원 단위, 몇천 원 단위까지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왕눈이 애기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요. 사실 중국제 같은 경우는 액션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해야 될 정도로 저렴한 만큼 그만큼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좀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하는 브랜드가 요즈리라는 브랜드와 야마시타라는 브랜드입니다. 측광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야광을 통해서 가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야광으로 빛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내추럴 컬러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내추럴 컬러 중에서도 약간의 어필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해가 좀 떠오르면 오히려 이렇게 레이저 액이라고 해서 빛이 반사되는 이런 액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루어를 여러 가지 운용하듯이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 이런 낚시를 할 때로 이런 액들을 쓰고요. 상황에 맞게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눈이 혹하는 거죠. 물론 상황도 있긴 하지만 상황에 맞는 루어들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채비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게 이 낚시의 경우에는 양핀도레를 많이 쓰더라고요. 베스 낚시 할 때는 양핀도레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쭈꾸미 낚시에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배웠던 채비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양핀도레 한쪽 끝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봉돌의 무게는 조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사실 조류가 좀 약할 때가 좋아요. 바다 낚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대표라는 걸 보게 되는데 뭐 찾아보시면 물대를 보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물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쭈꾸미라든지 문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서 애기에 올라타는 형태의 입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류가 세지 않는 경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대표를 보시고 조류가 세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호 정도면 그냥 무난한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 이렇게 애기를 띄웁니다. 그럼 요 고리 부분이 있잖아요. 요 고리 부분. 이 고리 부분에 그냥 라인을 묶으면 돼요. 물속에서 바닥에 봉돌이 닿고 애기가 요 정도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야마시타나 요즈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서스펜 타입이죠. 수평 애기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런 아이는 약간 가라앉기도 하고 약간 뜨기도 하고 그래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타는 형태가 많습니다. 채비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묶기만 하면 되고 합사로 직결을 해도 되고 쇼크리더를 매서 그걸 바로 여기에다 그냥 묶어주면 됩니다. 그냥 바로 채비는 끝입니다. 만약에 선상 낚시를 하게 된다면 선장님이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삑 하고 부저를 울려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내리면 돼요. 바로 쭉 내리다가 바닥에 딱 닿는 느낌이 들면 살짝 든다든지 바닥을 끄는 정도 액션이면 무게감이 달라지면 그때 이렇게 훅셋을 하면서 올리면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쭈꾸미 낚시는 굉장히 접근도 쉽고 채비도 쉽고 여러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낚시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손맛도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잡아서 집에 가져오니까 아이들이며 장인 장모님이며 모두 가족 파티가 되더라고요.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뿌듯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고 싶고 손맛과는 별개로 굉장히 재밌는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재밌게 갈 거고요. 올해는 카약도 샀기 때문에 카약을 타고 무창포라든지 서해안 쪽에서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잡기도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상낚시도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상낚시를 하게 되면 한 8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새벽부터 오후 초까지 한 8시간, 길면 10시간 이 정도 낚시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정말 많이 잡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는 잡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고, 베스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낚시는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저도 그랬고 베스 낚시의 재미 분명히 있죠. 그런데 베스 낚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상에는 다양한 재밌는 낚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를 한번 같이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루어 낚시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어 낚시는 고기 한 마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루어를 통해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는 것이 루어 낚시의 진짜 재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또 올 가을, 물론 가을은 크랭크의 계절이지만 쭈꾸미 낚시로 또 다른 재미를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래, 박간양군이 했던 얘기가 이런 재미였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다 루어 낚시 이제 9월 1일 앞두고 많은 재미 느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